자, 7번 문제 봅니다. 자, 그래프는 어떤 물체의 속력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자, 보기부터 바로 볼게요. 자, 기억. 0초에서 9초 동안 이동한 거리는 66m다 라고 되어 있는데 맞는지 볼게요. 이 그래프는 시간 속력 그래프예요. 자, 시간 속력에서 그래프에서 이동 거리는 어느 부분을 얘기한댔지? 그죠? 요 면적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가, 나, 다 면적을 구해놨죠. 가는 삼각형이기 때문에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8m. 나는 사각형이니까 가로 곱하기 세로 이렇게 해서 24m. 다도 가와 동일한 방식으로 해서 24m가 됩니다. 그러면 다 더해보면 66m 맞죠? 기억은 맞습니다. 자, 니은 보겠습니다. 등속 운동하는 동안 이동한 거리는 60m다. 자, 한번 볼게요. 등속이라고 하면 속력이 일정한 거죠. 그러면 가나다 중에 어디예요? 나죠. 자, 나는 속력이 일정할 때 이동 거리는 얼마? 24m이기 때문에 니은은 틀렸습니다. 디귿. 가는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힘이 작용한다 했는데 가는요 속력이 증가하고 있잖아요. 이럴 경우는 힘의 방향으로 운동 방향으로 힘이 작용합니다. 나는 운동 방향으로 힘이 없는 경우고 0이고 나는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는 경우죠. 그래서 요거는 같은 이랑 고쳐도 되고 여기를 다로 고쳐도 되겠습니다. 자, 8번 갑니다. 8번. 그림은 자유낙하하는 공을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찍은 연속 사진에서 공의 가운데 부분을 자른 후에 요걸 그래프로 이렇게 붙인 거죠. 요거 기억나죠? 자, 이때 보세요. 요때 이 y축 다른 말하면 세로축 가로 세로니까 x, y로 보는 거예요. 자, 이랬을 때 얘가 의미하는 게 뭐라고 했어요? 속력입니다. 왜 이동거리가 안 되고 속력이냐면 그죠? 단위 시간당 딱 0.1초 0.1초 간격으로 찍은 단위 시간당 이동거리를 나타낸 거거든요. 그래서 시간분의 거리이기 때문에 얘가 의미하는 거는 속력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이게 속력이면 얘는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는 운동 맞죠? 1번 맞습니다. 2번 세로축은 속력을 의미한다 맞죠? 자, 3번 공에는 일정한 크기의 힘이 작용합니다 맞죠? 힘의 그 이동 방향으로 힘이 작용할 때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잖아요. 특히 자유낙하는 아무것도 없을 때 그죠? 방해하는 힘이 없을 때 중력만이 작용해서 떨어지는 운동이기 때문에 운동 방향으로 중력이라는 힘이 계속 작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맞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공의 속력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 y축이 속력을 의미하기 때문에 요 기울기는 시간분의 속력이죠. 이걸 우리가 가속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속력이 아니라 가속력을 의미하고요. 5번 공과 공 사이를 잘라낸 조각의 길이가 일정하게 증가한다. 지금 일정하게 증가하고 있죠.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자, 9번 과학에서 말하는 일을 한 경우는 입니다. 자, 과학에서는 어떤 경우에 일을 했다고 하죠? 그렇죠? 힘의 방향으로 이동거리가 있을 때 1시간 동안 공부를 했지만 이동거리 없죠. 자, 2번 철봉에 5분 동안 매달렸어요. 매달려 있었지만 힘을 줬지만 이동거리 없습니다. 교실벽을 밀었으나 움직이지 않았어요. 마찬가지로 이동거리가 없습니다. 책을 들고 수평 방향으로 10m 걸었다. 자, 책을 들 때는 힘이 위로 올라가죠. 그런데 수평은 앞으로 가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힘의 방향은 위쪽인데 이동 방향이 수평이라서 90도입니다. 이럴 때는 일이 아니라 했죠. 왜냐하면 이 힘이 수평 방향으로 전혀 작용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 5번입니다. 가방을 들고 4층까지 계단으로 걸어서 올라갔다. 계단을 걸어서 올라갈 때 이렇게 올라가겠죠. 이렇게. 맞죠? 그런데 자, 한번 볼게요. 자, 힘을 가방에 들었어요. 그럼 어디로 가요? 힘은 위로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올라갈 때 힘의 방향이랑 이동한 거 맞죠? 자, 이때는 어때요? 자, 힘은 위로 가는데 이동 방향은 수평이기 때문에 90도라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또 올라갈 때는 어때요? 또 일이죠. 힘의 방향 이동이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올라갈 때는 전부 다 일인 거예요. 힘의 방향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자, 10번 문제입니다. 자, 10번. 무게가 100N이 물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수직으로 2m, 그 다음에 수평으로 4m 이동했대요. 그때 이 물체의 마찰력은 50N이라고 해요. 자, 이 문제 한번 잘 풀어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때 한 일의 양을 물었잖아요. 자, 일단 뭘 알아야 되냐면 일은요 어떻게 구해요? 일은 힘 곱하기 이동거리예요. 자, 수직에서의 일은 뭐냐면 이 물체의 무게만큼의 힘을 줘서 들어 올리는 거죠. 자, 여기에 아마 좀 더 정확하게 하려고 하면 천천히 들어 올렸다 아니면 등속으로 들어 올렸다 이런 표현이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요 수평으로도 마찬가지고. 자, 그러면 등속으로 들어 올려요. 그러면 등속으로 들어 올리려고 하면 실제로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없어야 된다 했잖아요. 그러려면 실제로는 이 물체의 반대 방향으로 중력의 힘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얼마? 이 물체의 무게만큼 100N이. 그러니까 그만큼의 힘을 줘야지만 등속으로 들어 올릴 수가 있잖아요. 우리 용수철 기억나죠? 용수철 저울로 들어 올렸잖아요. 그럴 때 보면 천천히 들어 올리니까 이 물체의 무게만큼의 힘이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 있었죠. 그래서 자, 일은요 그때 이 물체의 무게가 됩니다. 일은요 이때 일은 어떻게 구하냐면 힘 곱하기 이동거리. 그때 힘은 이 물체의 무게가 됩니다. 100N. 이동거리는 몇 미터니? 2m였죠. 그래서 얼마? 200줄의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자, B는요. 자, A 구해보겠습니다. 자, A는 수평으로 이동하는 거고요. 이때는 반대 방향으로 무슨 힘이 작용하냐면 마찰력이라고 하는 힘이 작용해요. 그런데 마찰력이 50N이라기 때문에 요만큼의 똑같은 힘을 줘야지만 실제로 얘한테 작용하는 힘이 없고 그럴 때 등속으로 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때 작용하는 힘은 50N이 되고요. 이동거리는 4m이기 때문에 구해보면 똑같이 200줄이 나옵니다. 그래서 A도 200줄, B도 200줄. 답은 2번. 자, 11번 문제입니다. 11번 문제는 그림이나 이렇게 보기를 보세요. 되게 어려워 보이지만 생각보다 천천히 해보면 어렵진 않습니다. 한번 볼게요. 다음은 진공 중에서 질량이 100g인 공이 자유낙하할 때 1초 간격으로 기록한 물체의 위치와 속력 시간 그래프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유낙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진공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안 줘도 됩니다. 그런데 아마 친절하게 주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질량은 항상 단위가 킬로그램이니까 이렇게 바꿔놓는 게 좋습니다. 바꿔놓고 자, 자유낙하 살펴보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자유낙하는요 뭐에 관계없이 똑같이 떨어진다 했어요. 그죠? 질량이 관계없댔죠. 그래서 모든 물체는 동일하게 떨어집니다. 자, 그런데 자유낙하할 때는 항상 중력이 일정한 힘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는 운동을 한다 했습니다. 자, 얼마만큼 증가한다 했죠? 그죠? 9.8m/s만큼 증가해요. 자, 그래서 요 그래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자, 먼저 지금 여기 속력을 구해줘야 됩니다. 먼저 속력을 구해볼게요. 지금 보세요. 1초 동안 이동한 거리가 4.9m래요. 그러면 이 구간 동안 4.9m 이동한 거죠. 그럼 이 구간의 평균 속력은 어떻게 구해요? 그쵸? 시간분의 이동거리. 시간 1초잖아요. 이동거리 4.9니까 4.9m. 자, 이때 속력은 평균 속력입니다. 그죠? 평균 속력. 자, 그런데 이 속력이요. 얼마씩 증가한다고요? 9.8씩이요. 그래서 1초 뒤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 속력에서 9.8 더한 만큼 요만큼의 속력을 갖게 됩니다. 그 다음에 1초 뒤에는 또 9.8m/s씩 증가하니까 이렇게 24.5가 된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구해진 거고요. 자, A, B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평균 속력은 요 구간 동안의 이동거리. 그죠? 그지? 1초 동안 4.9m 갔기 때문에 4.9예요. 그럼 14.7이 되려면 이때 얼마만큼 증가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동거리가 14.7만큼 증가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플러스 14.7 된 거예요. 19.6. 그럼 얘가 24.5, 이 구간에서 24.5m/s를 가지려면 이때도 얼마만큼? 24.5m만큼 이동해야지 1초 동안. 그래야지 24.5m/s의 속력을 갖겠죠.
그래서 더해보면 44.1이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완성해서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보기. 자, 1번. 공의 질량이 300g이면 직선의 기울기는 더 커질 것이다. 자, 속력, 자연악화는 질량이 관계없이 기울기 어떻게 돼야 돼요? 일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억 틀렸습니다. 니은. C에 들어갈 값은, 자, C에 들어갈 값은 얼마? 4.9m/s는 맞는데, 그래프에서 E와 같았는데, E는요, 4.9가 아니에요. E는 1초에, 지금 우리가 평균 속력을 구했기 때문에, 0에서 1초 동안의 평균 속력은 4.9였어요. 맞죠? 이렇게 점을 찍은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1초에서 2초 동안에 14.7이었죠. 이렇게 찍은 거예요. 그러다 보면 선을 쫙 연결해 보면 여기는 얼마가 되냐면 9.8이 됩니다. 그래서 요 답은 니은도 틀렸습니다. 자, 디귿 갑니다. B에 들어갈 값은, 자, B에 들어갈 값은 44.1 맞죠? 그런데 D에 들어갈 값이 틀렸어요. 9.8이 아니라 14.7이 됩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자, 리을. 공에 작용하는 힘은 중력뿐이며 중력뿐인 거 맞아요. 그런데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요. 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어떻게 구한댔죠? 중력 그 물체의 무게잖아요. 그래서 질량에다가 중력 가속도 9.8 곱해야 되는데 질량이 0.1이었어요. 중력 가속도 9.8이고 그래서 9.8 곱하기 0.1 하면 0.98N이 됩니다. 그래서 리을도 틀렸고 자, 미음 2초인 순간 자, 여기 2초인 순간이죠. 이때 공의 속력은 자, 얼마? 19.6 맞죠? 공의 위치 A 값은 19.6 맞죠? 그래서 답은 미음만 맞는 거기 때문에 1번이 됩니다. 자, 12번 문제입니다. 사람이 추를 위쪽으로 들어 올린 후 떨어뜨려 말뚝을 막는 모습을 나타낸 거래요. 한번 볼게요. 사람이 추를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잡아당기고 있어요. 그러면 이 물체를 어떻게 하냐면 들어 올리는 일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 사람이 한 일의 양만큼 이 물체는 에너지를 갖게 됩니다. 어떤 에너지? 그렇죠. 위치 에너지를 갖게 되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이걸 넣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이 물체는 아래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때 나는 주는 힘은 없지만 이 물체 안에 중력이 작용하죠. 그래서 중력이 어떻게 하냐면 이 물체를 이렇게 잡아당기는 일을 하게 돼요. 그래서 중력이 일을 한 만큼 이 물체는 속력을 갖게 됩니다. 그 말은 이 물체는 운동 에너지를 갖게 된 거죠. 중력이 해준 일만큼 이제 에너지가 생긴 거고요. 자, 그럼 이 에너지를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이 물체의 말뚝을 막는 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사람이 해준 일이 이 물체한테 에너지를 준 거고 중력이 해준 일이 이 물체한테 에너지를 주게 됩니다. 그럼 이 에너지는 다시 뭘로? 일로 전환됩니다. 자, 그러면 보기 볼게요. 자, 추를 들어 올리는 동안 중력에 대해서 일을 한 거죠, 사람이. 자, 그래서 에너지를 갖게 됐다. 맞는 말이고. 자, 니은 추의 질량을 더 크게 하면 말뚝은 더 깊이 막히게 되겠죠, 당연히. 왜? 추의 질량이 크다는 말은 그만큼 더 많은 힘을 줘서 들어 올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힘 곱하기 이동거리가 1이니까 일을 더 많이 해주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 처음에 가진 요 해준 일의 양이 많기 때문에 에너지가 많겠죠. 그러니까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다르게 설명하면 이렇게 높이를 갖는 물체는 뭘 갖냐면 위치 에너지를 갖잖아요. 그죠? 위치 에너지는 공식이 9.8mh였죠. 자, 얘가 크면 당연히 에너지 크니까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겠죠. 이해는 맞습니다. 디귿. 줄을 놓아 추가 낙하하는 동안 추의 운동 에너지가 감소한다는데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돼요? 속력이 점점 빨라지니까 운동 에너지는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3번. 자, 10번 봅시다. 자, 10번. 그림은 운동하는 수레가 책 속에 놓인 자와 충돌한 후 자의 이동 거리를 측정한 실험 장치다. 이것은 뭐냐면 이 수레가 운동하잖아요. 자, 운동하는 물체, 운동 에너지 갖고 있겠죠. 이 에너지가 일로 전환되는 거를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를 미는 일을 할 건데 에너지가 많을수록 자를 어떻게 할까요? 더 많이 밀겠죠. 자, 그러면 이 물체는 운동 에너지를 가졌네요. 그러면 이 물체가 갖는 운동 에너지는 공식에 의하면 어떻게 구하지? 2분의 1 mv 제곱으로 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에너지는 질량에 비례하고 속력의 제곱에 비례하네요. 그러면 볼게요. 자, 어떻게 했냐면 수레의 질량과 속력을 각각 2배로 했대요. 그럼 질량 2배로 합니다.
속력은 제곱에 비례하니까 어떻게 2배로 하면 4배가 되죠. 그럼 총 몇 배가 되는 거죠? 8배가 돼요. 그러면 에너지가 8배가 됐네요. 그럼 몇 배를 1을 더해 줄 수 있어요? 8배로. 그래서 이동 거리가 처음에 1이었다면 8배만큼의 일을 하니까 8배만큼의 이동 거리가 생기겠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됩니다. 14번에서 18번은 시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자, 19번. 그림은 사람의 눈의 구조를 나타낸 것입니다. 각 부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여기 보면 각 부위에 선생님 명칭을 적어놨어요. 자, 제일 앞쪽에 A는 각막이고 B는 지금 여기 보면 수정체 앞에 여기 빈 공간 있죠. 여기가 동공입니다. 그 옆에 붙은 게 홍채. C가 수정체 옆에 붙어 있는 이 부분이 선모체가 되겠죠. 그 다음에 D는 유리체. 그 다음에 F는 우리가 교과서에서는 안 나와 있지만 이게 시커먼 부분, 우리가 동공을 쳐다보면 모든 사람이 검정이라 했잖아요. 그게 뭐냐면 왜 그러냐면 요 F라고 하는 부분, 요 맥락막이라고 하는 부분 때문이에요. 이 부분이 검정입니다. 이게 검정인 이유는 빛이 이렇게 들어와서 망막에 정확하게 맺히도록. 만약에 검정이 아니면 반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검정. 그 다음에 G는요, 망막이에요. 시각세포가 있는 부분이죠. 여기가 시각세포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A 보겠습니다. A는 시각세포가 있다. 자, 각막에 있는 게 아니고 G에 있습니다. 그렇죠? 망막에. D는 유리체는 맞는데 텅 비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채워져 있죠. 채워져 있는 이유는 모양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 G에는 시각세포가 전혀 없는 황반이 존재한다. 자, 항반이라고 하는 건 안 배웠죠. 항반은 뭐냐면 시각세포가 엄청 많은 부분을 얘기해요. 망막 중에도 그 시각세포가 정말 많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걸 황반이라고 하고요. 시각세포가 없는 부분은 맹점이라고 하죠. 어디냐면 여기 신경이 지나간 이 부분, 여기가 맹점입니다. 지는 틀린 말입니다. 자, 4번. 어두울 때는 B의 면적이, B는 홍채잖아요. 어두우면 동공의 크기가 어떻게 돼야 돼요? 커져야 되잖아요. 그럼 이 검은 자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선생님이랑 했던 기억나죠? 자, 동공이라고 하면 이렇게 눈이 있으면 여기 검은 자 부분, 네, 요 안쪽이 동공, 요 바깥쪽이 홍채. 이 검은 자의 크기가 사람이 그때그때 변하는 게 아니라 요건 변화가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동공이 커지면 홍채는 면적이 줄여야 되고, 동공이 작아지면 홍채의 면적이 늘어나야 된다 했잖아요. 그래서 홍채의 면적하고 동공의 크기는 항상 반대입니다. 그래서 면적이 늘어나면서 동공의 크기도 같이 커질 수가 없어요. 동공의 크기가 커지는 게 맞으니까 홍채의 면적은 줄어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4번도 틀렸고요. 마지막 5번. 빛 자극의 전달 경로는 자, 이렇게 되죠. 빛 A 각막, C 뭐예요? 수정체, D 유리체, G 망막, 그 다음에 시각신경. 네, 답은 5번이 됩니다. 자, 20번 문제는 잘 보세요. 자, 우리가 가까운 곳을 볼 때는 어떻게 된댔어요? 수정체의 두께가 두꺼워져야 되고 먼 곳을 볼 때는 얇아진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그 먼 곳을 볼 때는 자, 수정체의 두께가 얇아지려고 하면 수정체의 두께를 조절하는 게 뭐예요? 선모체죠. 자, 그러면 보세요. 자, 선모체 E가 어떻게 돼요? 이완되면서 수정체의 두께가 얇아집니다. 그래서 EC가 정답인데 1, 2, 3번은 안 되겠네요. 그러면 그 다음 볼게요. 자, 근시인 사람은 먼 곳을 볼 때, 그렇죠. 근시는요, 얘기했죠. 가까울 근자리 볼시예요. 가까운 걸 잘 보죠. 먼 곳을 못 봐요. 그래서 뭐가 잘 안 되냐면, 먼 곳을 볼 때 이 선모체 이완이 잘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럼 여전히 어떤 채로? 수정체는 두꺼운 채로 남아있죠. 자, 그래서 수정체가 두꺼우면 빛을 모아주기 때문에 망막에 정확하게 맺혀야 되는데 어디에? 앞쪽에 맺히게 되면서 우리가 시각세포가 없는 곳에 상이 맺히니까 잘 볼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교정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댔어요? 상이 망막에 맺히도록 좀 뒤로 밀어줄 필요가 있죠. 그래서 빛을 퍼뜨리게 하는 오목렌즈를 사용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21번 문제입니다. 21번은 이거 맹점 실험이죠. 한쪽 눈을 가리고 플러스를 응시했을 때 응시하고 있으면 점점 그 검사지를 앞으로 당겨오면 어느 순간에 동그라미가 안 보입니다. 그죠?
그것은 상이 어디에 맺혔기 때문에 그렇죠. 맹점. 맹점은 시각세포가 없기 때문에 상이 맺히면 보이지 않습니다. 답은 2번. 자, 21번은 기계구조입니다. 22번, 23번은 자, 기계구조 선생님 적어놨죠. 그래서 각각 위치 A는 기속뼈, B는 반고리관, C는 달팽이관, D는 고막, E는 귀인두관 안 적혀있네요. 자, F는 전정기관입니다. 그러면 각 부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물었는데 그럼 나머지 다 틀렸으니까 틀린 것부터 볼게요. 소리를 모으는 것이 A가 아니고 A는 소리를 증폭시킵니다. 증폭. 그럼 소리를 모은 곳은 어디예요? 그렇죠. 여기 귓바퀴입니다. 자, 고막의 진동을 증폭시킨다. 증폭시키는 곳은 B가 아니고 어디라고요? 자, A. 소리 자극을 받아들이는 청각세포가 있다. 그렇죠. 달팽이가 아닌 청각세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이 맞고요. 몸의 회전을 감지하는 거는 반고리관이니까 B가 될 거고 기울어진 자극은 전정기관에서 담당하니까 F가 됩니다. 자, 23번 지금 터널 속을 지나가다 보면 귀가 멍멍해지는 걸 느낄 수 있죠. 그것은 그 기압차 때문이죠. 안과 밖에. 이거를 해소할 수 있는 것은 기인두관 여기 E죠. 이 기인두관이 있기 때문인데 이 부분에 입과 연결되기 때문에 입을 쫙 벌리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공기가 드나들면서 이렇게 조절해줍니다. 답은 4번입니다. 자, 24번은 가보면 A가 지금 미각신경이죠. A가 맛세포고 자, B가 후각신경 보이죠? B가 후각세포입니다. 그러면 자, 옳은 걸 한번 찾아볼게요. A는 맛세포다. 미각세포, 맛세포 맞죠? A는 이게 미각이기 때문에 액체 상태의 화학물질 자극을 받아들입니다. B는 이게 후각이기 때문에 뭘로? 기체 상태 받고 자, A를 자극하면 그죠? 얘가 A는 맛을 느끼게 되잖아. 감지하면 미각신경을 통해서 뇌로 전달되는 것까지 맞아요. 그런데 기본 맛에는 요거 하고 매운맛이 아니라 뭐예요? 감칠맛입니다. 매운맛은 피부 감각이라 했죠. 그래서 답은 3번. 자, 25번. 자, 피부의 감각점에 대한 설명입니다. 적절한 설명은 물었는데 1번은 맞고요. 자, 2번, 3번, 4번, 5번이 틀렸는데 한번 볼게요. 모든 사람은 동일한 수의 감각점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다 다르다 했죠. 일반적으로 피부에는 뭐가 가장 많댔어요? 그렇죠. 통점. 그다음에 손가락 끝과 손등 사이에 감각점 수가 더 많은 곳은 어디예요? 손가락 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물체를 감지할 때 손가락 끝으로 감지하지 손등으로 감지하지 않잖아요. 그죠? 자, 피부에서 자극을 받아들이는 부위는 감각신경이 아니라 감각점입니다. 신경은 그 감각, 자극을 뇌로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래서 답은 아까 보세요. 1번이고요. 자, 26번 갑니다. 자, 눈만 가리고 양파와 사과의 맛을 구분할 수는 눈만 가리면 구별할 수 있지만 코까지 막으면 양파와 사과의 맛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이유는 음식 맛을 느낄 때는 미각뿐 아니다 모두 후각도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답은 5번입니다.